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야호입니다. 오늘 12월 28일 수요일 장 리뷰를 하기 전에 일단 어제 장을 좀 짧게 리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. 왜냐하면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설명하기 좋았던 것들도 많았고요. 그리고 장도 괜찮았고. 근데 어제 제가 시간이 조금 안 나가서 녹화를 못 했는데, 그래서 어제를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. 자,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,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.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호텔 신라 같은 그런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뭐 청담 글로벌, 뭐 이츠 한불이나 뭐 일반적으로 뭐 되게 테마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, 특히 화장품 쪽이 강하게 갔었는데, 간혹가다 이제 그런 이거에 대해서 특히 어제 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.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거는 이게 어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. 중국 리오프닝 한다, 뭐 한다, 뭐 방역 개방한다. 근데 왜 하필 어제 강했냐?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이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. 이치 한불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. 이제 화장품 관련주고 보통 중국이 리오프닝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예요. 뭐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마다 가져온 친구인데 이게 26일까지의 주가예요. 그러니까 어제 딱 장 시작하기 전에 차트를 보면 이런 모양이었겠죠. 얘뿐만 아니라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고, 이게 어제 거고 여기까지가 딱 어제 장 시작하기 전 차트 모양이겠죠.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딱 차트를 봤을 때 뭘 알 수 있냐면, 첫 번째로 뭐냐면 차트가 조정이 되게 잘 받았다.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테마주들이 조정을 잘 받았어요. 이거 왜 조정 잘 받았냐면,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방역 개방한다 한다 뭐 완화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았던 거죠. 뭐 이츠 한불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,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모레 퍼시픽도 이틀 전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다 말아 올렸어요. 이츠 한불도 보면 이때 되게 조정을 잘 받았고, 자,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건 차트가 굉장히 조정을 잘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. 제가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오프닝주를 좀 봐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었어요. 근데 그 근거를 제 공부한 것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뭐 어제 그러니까 27일이죠. 전날에 미증 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뭐 참고할 게 없었고요. 제가 좀 중요하게 봤었던 건 이거였어요. 이 뉴스요. 자, 첫 번째가 차트가 조정 잘 받았는데 이 우려가 뭐였냐면 리오프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리오프닝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. 근데 아까 아모레 퍼시픽 차트 보신 분들은 보셨던 것처럼 급락했다가 다시 다 말아 올렸거든요.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봤어야 됐어요. 이게 뭐냐면, 이거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요. 이미 사람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면역이 생겼으니까 다시 이 베이징의 거리가 굉장히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어제 그저께 급락했던 것은 기후다. 그거는 이제 조정 기회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. 왜냐하면 이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뉴스도 나오는데요. 그 베이징, 그러니까 1, 2주만 해도 확진자가 막 늘어날 때였죠. 그때 그 베이징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불과 1, 2주 만에,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딱 되고 나서 베이징의 사람들이 2배가 늘어났대요. 거의 2배 가까이, 뭐 90몇 프로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봤었어요. 이 뉴스와 비슷한 뉴스 나올 겁니다. 그렇다는 건 뭐냐면, 확진자가 폭증해서 리오프닝 관련자 떨어진 것은 그것은 기후다라는 걸 알 수 있던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왔던 거는 굉장히 차트가 잘 조정이 되었다는 거는 그만큼 오르기도 쉽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미묘한 뉘앙스, 그걸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 빠졌을 때, 어제 장 초반에 특히 이런 애들은 막 딱히 갭 뜨고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. 1% 기껏해야 1% 뿐만 아니라 뭐 아모레 퍼시픽도 거의 0.7%, 이런 거는 이제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.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실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. 뭐 아모레 퍼시픽뿐만 아니라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어제도. 그러니까 남들은 다 못 보고 있는 건데
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관점만 조금만 틀어서 본다면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분들에게 리오프닝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자, 그럼 어제까지 장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장 리뷰를 해볼게요. 자, 오늘은 굉장히 저한테는 다이나믹한 하루였어요. 너무나도 다이나믹 하루였는데 일단은 뭐 공부한 것을 보여드릴게요. 뭐 미증 씨는 테슬라 급락했었고 나스닥은 좀 조정받았죠. 그리고 뭐 원자재 값은 올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거죠. 그리고 요즘 약간 최근 들어서는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. 전통적인 기술주들이 좀 미증시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들이 많이 대체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렇게 있었고 딱히 뭐 새로운 뉴스는 없었어요. 대부분 이게 뭐 재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우크라이나, 러시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도 이제 다음 1월 5일에 일정이 있죠.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려고 관련 적었고 그래서 메타버스까지 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매매한 것을 보여드릴게요. 이게 더 빠를 텐데 자 일단 오늘 수익은 이렇게 났는데요. 뭐 합쳐가지고 뭐 1,000만 원 넘을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어제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2만 주 가량을 상한가에 상따를 했었어요. 이걸 상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이슈는 다 아실 겁니다. 지금 어제부터 계속 뉴스 나왔던 건데 뭐 KBS, 뭐 SBS 저녁에 밥 먹으면서 뉴스 봐도 다 나왔던 내용이죠. 북한에서 무인기가 들어왔다, 계속 왔다 갔다 한다.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죠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. 우리 드론 부대 조기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집중해서 키우자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제이시언 시스템을 상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슈가 장 마감 직전에 바로 샀거든요. 거의 이때쯤에 이 이슈가 이날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았어요. 다음 날까지 이어질 이슈라고 봤었기 때문에 종가에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2만 주 보시면은 2만 주 정도 산 물량이 넘어온 거예요. 그래서 2만 주를 이거 정말 또 아쉬운 게 뭐냐면요. 여기서 이거 타점을 보여드릴까요? 타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2만 주 산 거예요. 여기서 지금 보시면 만사주 여기 사가지고 총 2만 주 샀는데 제가 아침에 실수로 이게 여기서 올 매도가 된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이거를 장 초반에 봤을 때 VI 광고를 봤어요. 딱 개장하기 직전에 이게 10%가 VI 기준이잖아요. 10%가. 그래서 59분 58초. 그러니까 딱 장 개장하기 몇 초 전에 봤는데 VI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VI 가 있구나. 그래서 안 봤어요. 잠깐. 2만 주 그러니까 이때 호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주 단위 물량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물량이 좀 들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호가에 비해서 일단 3천 중가를 미리 걸어놨었거든요. 그 VI 그 가격에. 그런데 일단 VI 갔구나 해서 딴 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봤는데 이게 VI 가지 않았던 거예요. 이게 지금 보니까 시초가가 9.94%잖아요. 근데 이게 10%부터 VI 기준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0.06%가 모자라가지고 VI가 안 갔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황했어요. 제가 당연히 VI 가고 나서 이제 2분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. 그럼 다른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2분 끝날 때쯤에 다 이제 분할 매도 시작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VI 안 간 거 보고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분할 매도 한 3,000주씩 매도를 한다는 것을 호가를 클릭하니까 이제 2만 주가 있던 건데 제가 그냥 실수로 올 매도를 쳐버린 거예요. 아마 이때 딱 개장 직후에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. 제이시언 시스템 이 호가창에서 갑자기 만 몇 주가 딱 나올 물량이 있었을 거예요. 왜냐면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다 몇 천주 단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몇만 만주 단위가 딱 물량이 두껍게 딱 나왔었는데 그게 제 물량이었거든요.
되게 실수로 매도를 빨리 해버린 그런 케이스예요. 너무 아까웠어요. 왜냐면 이게 9.9%인데 그 바로 이제 16%까지 1분도 안 돼서 급등을 했잖아요. 그럼 이게 한 7%.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략 뭐 8천 얼마죠? 여기 들고 있던 게. 봐볼게요. 아마 이거 수익금 제외하면은 8,500만쯤으로 기억해요. 이게 지금 수익금이 780이니까 그래서 8,500만 원에서 6%면은 그것만 해도 거의 500만 원 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. 그래서 있었는데 자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니고요. 사실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거예요. 일동제약. 이거는 제가 정말로 오늘 되게 많은 걸 느꼈던 그런 매매인데요. 여기서는 이제 일동제약이 600만 원 수익이 찍혀 있고 640 찍혀 있고 또 여기서는 400만 원 손실로 찍혀 있잖아요.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. 매매 타점을 보여드릴게요. 일동제약. 자 일단 일동제약을 제가 오늘 아침에 매매를 했었어요. 매매를 했었는데 어디였지? 이 보시면 매매했던 관점은 되게 그냥 별거 없었고요. 여기 처음에 샀을 때 여기서 300주 사고 뭐 300주 사고 해서 대략 2천 한 400만 원 정도 뭐 2천 얼마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그냥 맛만 보고 있던 거죠. 근데 맛만 보고 있던 게 뭐냐면 얘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할 거예요. 할 거잖아요. 그 조코바를 코로나 치료제를. 근데 그 기대감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주가 좀 많이 빠져 있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샀던 거예요. 2천만 원 정도. 근데 이쯤에서 여기서 나온 거죠.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안 하겠다는 속보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뉴스를 보자마자 여기서 바로 매도를 쳤습니다. 근데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 급락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기회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. 왜냐면 급락했을 때 낙주를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낙주 매매, 급락하는 종목의 낙주 매매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응이 빨라야 되고요.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물타기 하면서 왜냐면 급락해서 낙주할 때 매수를 했는데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은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손절을 빨리 못할 확률이 높을 뿐더러 그리고 물타기 하면서 좀 약간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. 저는 그래도 차트를 좀 나쁘지 않게 보니까 여기서 매매를 타점 잡았어요. 여기서 대략 3,300만 원 정도 잡았죠. 그리고 해서 되게 잘 잡았죠. 바로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또 여기 지금 이 변동폭이 되게 커요. 한 봉당 거의 3%, 4%. 근데 제가 여기 실수한 게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하는 종목의 낙주 매매는 되게 대응이 빨라야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여기 사놓고 수익이 200만 원 가까이 켜졌어요. 근데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걸 좀 길게 본 거죠. 왜냐면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급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다가 바로 못 올라와요. 뭐 사실무근이나 뭐 이런 거짓 정보로 급락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급락하면은 잠깐 반등하면 이때가 거의 일단 매도 타이밍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분봉을 보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가져갔던 거죠. 그럼 수익률만 봐더라도 벌써 한 5% 6%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때 팔았어야 했는데 저는 좀 길게 이 스케이핑으로 안 보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을 관점으로 접근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급락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. 이걸 다 맞았어요. 근데 저는 여기서는 제가 비록 여기 살 때는 스케이핑 관점이었지만 이 급락을 딱 맞고 나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전략을 좀 바꿔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일단 검색을 해볼까요? 방역 당국이 이걸 이제 필요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얘네가 분명히 저는 이제 이걸 예상했던 거예요. 여기 기사를 읽어보면 이 기사가 있죠. 조코바의 국내 도입이 완전히 좌절된 것은 아니다.
그리고 얘네가 조건부 허가 또는 뭐 정식 허가 등 허가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라고 했죠. 이걸 봤어요, 저는. 이걸 보고 나서 얘네가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. 뭔가 이런 허가 신청이나 이런 액션을 취할 그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물타기를 합니다. 여기서도 더 사고, 그리고 이 계좌에서도, 다른 계좌에서도, 아까 오른쪽 보여드린 계좌에서도 더 사요. 여기서 하한가에서. 저는 이거를 주변 분들에게는 이제 하한가 가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한가 근처에서 이렇게 막 더 산 다음에 이제 이쯤에서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제가 산 물량이 3억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손실이 이때까지 여기서 앞에서 그 샀던 물량도 1억 5천이고요. 그리고 오른쪽 계좌에서 샀던 것도 1억 5천. 그러니까 총 3억을 좀 넘게 사가서 가지고 손실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1,800까지 갔었어요. 1,800만. 아니, 저는 이제 손절을 이제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 갈림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기대감은 절대 살아있다. 왜냐하면은 일동제약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. 그리고 사람들도 결국에는 급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대감을 이해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버텼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손실을 다 만회하고 플러스 얼마죠? 비교해 보면은 잠시만요.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여기서 640만 원 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한 400이니까 24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마감했던 거죠. 마이너스 1800에서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그런 변동폭이 있었던 건데요. 제가 실수했던 거는 일단 수익 줄 때 스캐핑 낙주 매매를 했으면은 거기서 빨리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길게 봤던 거.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이거였을 거예요. 여기서 낙주 스캐핑을 하고 나서 간단하게 빨리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 지켜보면서 하한가 갔을 때 야 이거 얘네가 그냥 죽진 않을 거다. 실제로 하한가 갔어요. 일동제약 보면은 29.85% 여기가 하한가였어요. 그래서 하한가 가고 여기서 얘네가 액션을 취할 거고 그런 기대감도 슬슬 시장이 이해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런 기사 보도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무려 제 기억엔 아마 한 20% 가까이 10%나 반등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 낙주 매매에 되게 좋은 점은 좋은 점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. 제가 3억 사가지고 5천 몇 주 샀었거든요. 5천 한 500주 정도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아니 5,500주 만주 넘게 5,000주 넘게 그러니까 왼쪽 계좌에서 5천 몇 주 그리고 오른쪽 계좌에서 5천 몇 주 해가지고 총 만주 넘게 샀었는데 그 물량을 1, 2호가 안에 다 던질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낙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호가가 두꺼워서 좀 많이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.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매매할 때 팁은 뭐냐면 내가 매수했을 때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매수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이때 매수할 때는 스캐핑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길게 봤던 거 그게 가장 큰 실수였던 거고 그 나머지 여기서 매매했던 거는 잘했던 거죠. 좀 길게 보면 여기선 짧게 볼 구간이었지만 여기선 짧게 봤어야 됐지만 여기선 조금 더 길게 한 몇 시간 뒤를 볼 수 있고 이런 매매를 했으면 가장 완벽한 매매였겠죠. 그래서 뭐 오늘 장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은 좀 저도 좀 다이나믹한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남아서 이렇게 영상에 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올해 거래일이 하루 남았네요.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모두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.